네,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지입니다. 23년 21주, 22주 주간 브리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하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0.11. 대구와 강주가 마이너스 0.08로 하락률 2위를 차지했고요. 울산은 마이너스 0.17. 사실상 이 지역은 비슷한 모습. 그 다음 보합권에 있는 대전과 인천. 만약에 폭등이 없다면 지금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 반등 이후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없는 시장이 장기화된다면, 장기 하향 안정화라면 과연 지금 뛰어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3일 전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2년 전에 21년도에 박승하 전 한은 총재가 인터뷰한 내용. 장기적으로 한국의 집값은 하향 안정화의 길을 갈 것이다. 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금리가 인상되면서 중립금리의 기준이 좀 높아진다는 부분. 지금 너무 저금리에 취해 있었던 기간. 네. 그런 폭등은 다시 경험하기 힘들지 않을까. 금리가 떨어진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일본의 모습 아닌가요? 일본과 같은 장기 하향 안정화. 인구 감소도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시기가 되겠죠. 작년 기준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졌죠. 부산 부동산 불패 신화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본다면 지금 반등 이후에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나요? 급등세 연출하고 있지 않거든요. 매수 우위 지수 대전과 울산, 인천은 20 이상 올라와 있어요. 이게 60 이상 올라가야지 이제 급등세를 재현할 수 있을 텐데, 부산과 대구, 부산 13선 4입니다. 20도 올라가 보지도 못했어요. 여기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할 때 놓고 보면 그나마 조금 반등의 기운 보이는 곳, 상대적으로 이 지역들은 덜 올랐어요. 한창 부산, 인천 끝발 날리던 시절에 부산, 인천 끝발 날리던 시절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곳이 조금 꿈틀댄다. 이 정도의 느낌? 매수 우위 지수를 봤으면 대구와 부산 큰 변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남지방 인구가 매년 1%씩 줄어드는 영남지방. 서울도 물론 인구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인천과 경기 인구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주간 신고가 비율 부산 미친듯이 치고 올라가면서 20%까지 나타나던 시기도 있었어요. 정말 안 팔렸거든요. 20년에 입주했던 아파트, 21년에 입주했는 아파트, 2년 차를 채우고 나서 요거 비과세로 처분하고 싶고 막 이거 몸이 꿈틀꿈틀한데 시장이 물건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나마 이 특례가 투입되고 난 이후에 시장이 꿈틀대는 틈을 이용해서 요 물량들이 정리되었어요. 그러고 나면 야, 팔릴 물건 다 팔렸다. 지금은 좀 대형이 많이 팔리고 있죠. 아마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대형들을 좀 처분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정리되고 나면 이제 거래는 줄어드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부산의 신고가 비율 20%에 육박했던 것이 지금 다시 6%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거래량 대선 때 기대감으로 폭등했죠. 거래량만 폭등했어요. 가격은 폭등하지 않았죠. 네, 이번에는 가격은 한 10% 반등, 거래량은 폭등한 상태에서 정점을 찍고 조금 떨어지는 느낌 들죠. 조금 2,400건에 육박했던 거래량이 2,400건대로 떨어진다. 주간 기준으로 최고 600건까지 나타났던 거래량이 지금 막 500건대, 400건대 막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래량이 좀 꺾인다. 그러면 이게 장기 하향 안정화로 가는 지금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느낌으로 살짝 보기도 하고요. 화려했던 부산, 이런 거래량 말이 됩니까? 주간, 월간 기준으로 많았을 때 12,000건 정도까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12,000건까지. 지금 2,200건 정도 거래량 나와요. 그러면 2,200건 거래량 정도 나오면 1일 신고되는 양을 보면 하루에 한 100건 정도 신고되는 것을 우리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부산 엄청난 화량기 때는 이거 거의 6배니까요. 하루에 500건에서 600건 정도 거래 신고되는 걸 살펴봤습니다. 제가 만약 이때 1일 브리핑을 했다면 거래 가격 3억 이상 거래량 살펴보는 것만 해도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마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겠네요. 2,400건대에 육박했던 거래량이 2,200건대로 내려오고 있고 뭔가 심상치 않죠. 전국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 놓고 볼까요? 거래량 아직까지 5월은 아직까지 신고가 덜 됐고요. 꺾였다. 광역시들 200만 300만의 광역시는 꺾였다. 울산이 조금 꿈틀하긴 하지만 역부족이다. 자, 빙하기를 탈출한 곳이 있나 보기 전에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부산 거래가 제일 비실비실합니다. 빨간색이 있다는 말이 더 안 좋다는 말이거든요. 조금 확대해 놓고 보더라도 부산이 거래가 제일 덜 활발해요. 인구 1000만으로 한산해 놓고 봤을 때 이런 악재들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부 거래량 일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이후로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거에 너무 취해 있기에는 그간에 작년부터 시작했던 모든 규제 해제가 나오건 뭘 나오건 3개월 전화로 끝나고 말았죠. 조정대상지역 해제하면 폭등한다고 했죠. KTX 타고 막 서울 경기 수도권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 다 부산에 몰려와서 집 살 것처럼 떠들어댔죠. 그런 현상 없었죠. 규제 해제할 때마다 3개월밖에 가지 못했어요. 특례보금자리론 1차로 40조 가운데 한 32조 정도 소진되고 아마 이번 달 발표가 나오고 나면 한 35조 정도 소진되고 이제 끝자락에 이르러 있을 거예요. 다음 특례보금자리론 추가로 한다고 했어요. 말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돈의 규모도 아직 명확하지 않고 우선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다면 39.2조였던가요? 네, 그거에 한 절반 정도 수준의 특례 투입될 걸로 보여집니다. 매매 증가세는 조금 둔화된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매물 광역시 기준으로 봐도 다른 지역들도 일단 추세상으로는 늘어나다가 가격이 오르고 호가가 오르고 이렇게 하면 또 매물 일부 걷어들이기도 하고 사람 심리에 따라서 이 매물 숫자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매도세가 조금 수그러드는 그런 모양새죠. 가격이 한 10% 가까이 많은 곳은 10% 가까이 반등하니까 안 팔아도 되겠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있죠. 뭐가 영향을 미치나요? 전세 자금 대출. 이것 때문에 가을이 오면은 이 전세 역전세 때문에 난리 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DSR 무력화 시켜줄게. 안 팔아도 된다. 안 팔아도 된다. 전세 한 바퀴 더 돌려라. 대출 내줄게. 한도가 걸려서 안 되겠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DSR 풀어줄게. 일단 매물 좀 걷어 봐라. 매물 좀 걷어야지 이거 다시 가격 상승 뭐 어떻게 해볼까 아이가. 이런 분위기죠. 네, 전국적으로 전세 매물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 부산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세 매물은 부산과 대구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대구가 제일 많은 상태. 대구가 심각하다. 전세 매물 너무 많다. 심각하다. 집 보러 안 오더라. 그 느낌을 부산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네, 오늘도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